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누나, 아이들까지 7명이 함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대 가족여행 3일차 이야기입니다. 안졸 유원지 내에 있는 두니아 판타지 및 반다르 자카르타, 그리고 현지 로컬 여행사를 통해 1000개의 섬 투어를 예약하는 방법에 관한 세부 타임라인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졸 유원지는 중앙 자카르타에서 북쪽에 있는 바닷가 쪽에 위치한 유원지입니다. 해변을 중심으로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족관, 공원 등이 다양하게 모여 있어 구경하면서 놀기 좋은 곳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에버랜드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바다가 있다는 점에서 부산 롯데월드가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더 비슷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넓은 지역이긴 하지만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구경하는 동선도 편하고 맛있는 식당도 있어 하루 정도 방문해서 놀기 괜찮은 곳이에요. 다만 시설별로 영업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놀거리는 여러 가지라 어느 정도 미리 정하고 선택해야 놀아야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날 두니아 판타지라는 놀이공원과 시월드 안졸이라는 아쿠아리움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두니아 판타지에서 놀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 시월드 안졸은 결국 구경하지 못했어요. 큰애가 아쿠아리움을 좋아해서 꼭 데려간다고 약속했는데 이유야 어쨌든 약속을 못 지켜서 아빠 입장에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 상황이었네요. 그래서 다음 대만 여행에서는 아쿠아리움을 최우선 일정으로 정해서 그때 다녀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아이들과 여행을 갈 때 하루 정도는 시간을 빼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놀이공원을 가보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이 부분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부모님도 생각보다는 더 좋아하셔서 다행이었네요. 다만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안졸 유원지는 숙소에서 차로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유원지 내에서 서로 인접해 있는 한두 곳만 구경하고 온다면 택시를 타고 방문해도 괜찮겠지만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유원지 내 다양한 놀이시설과 구경거리가 있어서 가능하면 렌터카를 빌려서 방문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안졸 유원지에는 놀거리가 많아서 시티 투어와 별개로 하루 정도 시간을 따로 빼서 가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다를 보면서 식사하고 가볍게 차를 한잔하면서 산책하는 정도로만 일정을 짜신다면 시티 투어를 할 때 같이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다만 이렇게 일정을 계획하신다면 시티 투어 시에 방문을 포기해야 하는 곳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고민을 좀 해봐야 하긴 합니다. 여행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가고 싶은 곳들은 많아 몇 가지만 선택한다는 건 늘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네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안졸 유원지가 아닌 아이들을 위해 다른 스타일의 놀이공간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중앙 자카르타 남서쪽에 있는 따만 미니 인도네시아 인다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할림 페스타나 쿠스마 공항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고요. 저도 방문해 볼까 하고 고민은 했었는데 여행 동선이랑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미니어처 도시를 꾸며놓은 곳은 많다 보니 이번 여행에서는 패스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카르타를 다시 방문한다면 그때 일정에 넣을 것 같긴 한데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안졸 유원지로 돌아와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날이 조금 선선할 때 두니아 판타지를 방문해서 2~3시간 정도 놀다가 점심을 먹고 오후에 시월드 안졸을 구경한 후 바닷가에서 산책하면서 차 한잔 마시고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두니아 판타지가 넓고 놀이기구도 많아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됐네요. 그러다 보니 점심이 늦어지고 시월드 안졸은 그렇게 입장 시간이 마감되어 식당 근처에서 산책을 하다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조식을 먹고 렌터카를 타고 도착한 안졸 유원지. 안졸 유원지는 각각의 시설과는 별도로 유원지 내부에 들어갈 때 입장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입장료는 1인당 25,000루피하고 주차비 개념으로 차량도 한 대당 45,000루피아의 입장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렌터카 기사님까지 인원수에 포함해서 총 8명의 차량 한 대 입장료로 245,000루피아, 대략 25,000원 정도를 지불했네요.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더 적었지만 이번 영상에서도 환율은 계산하기 편하게 100루피아를 10원으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게이트를 통과하고도 두니아 판타지로 가려면 10분 정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가는 길에 보여지는 풍경들이 괜찮아서 지루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도착한 두니아 판타지. 저는 현장에서 발권을 했습니다. 입장료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10%가 더 비싸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는 가격은 1인 기준 33만 루피아, 1인당 3만원 수준이네요. 다만 이 가격은 방문하는 시기와 날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 및 주말에 따라 티켓 가격이 달라지니 이걸 고려해서 방문 일정을 잡으시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했을 때는 성수기 기준으로는 입장료가 44만 루피아까지도 가격이 확인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조금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는 온라인으로 예약을 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없어서 그냥 현장에서 발권했습니다.
다만 두니아 판타지와 시월드 안쪼를 함께 방문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통합 입장권을 온라인에서 가끔 판매하니 미리 확인 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예약은 클룩과 같은 여행 플랫폼을 통해서 예약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방문했던 기간에는 통합권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월드 안쪼를 방문하지 않았으니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았던 게 더 좋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패스트트랙은 대기 없이 전용 라인을 이용해서 어트랙션을 빠르게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이고, 프리미엄 두판 티켓은 패스트트랙이 포함된 입장권에 웰컴 드링크와 다과, 프리미엄 라운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포함된 티켓인데, 두 티켓 모두 사람이 많이 몰리는 혼잡한 기간이 아니면 딱히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도 정말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20분 정도만 대기하면 탈 수 있었고, 대부분 놀이기구는 바로바로 탑승했으니까요.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도, 그리고 입장할 때도 특별한 대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입장한 두니아 판타지. 생각보다 못생긴 캐릭터가 우리 가족을 반겨줘서 살짝 당황하긴 했는데, 내부는 넓으면서도 구경할 것들이 꽤 있는 편입니다. 어트랙션을 안 타고 한 바퀴를 둘러본다면 구경하는데 한두 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네요. 다만 햇살이 뜨겁다 보니 적당히 쉬엄쉬엄 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대부분 놀이공원에서 운영하는 놀이기구는 여기서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놀이기구의 경우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파민이 터지는 자극적인 놀이기구보다는 아이들이 재밌게 타기 좋은 놀이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생 정도까지는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라면 성향에 따라서 어트랙션이 시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기억에 남는 놀이기구는 3개 정도 있었는데, 롯데월드에 있는 신바트의 모험과 비슷한 아이스 에이지 어드벤처와 에버랜드에 있는 아마존 익스프레스와 비슷한 아루옹 제람은 꼭 타보시길 추천합니다. 아루옹 제람은 물에 많이 젖으니 미리 우비를 준비하셔서 입고 타도 되고, 젖은 채로 나와도 금방 마르긴 하니 그냥 타도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같이 타기 좋은 놀이기구 중 하나로는 이스타나 보네카라고 전세계 테마의 인형을 배를 타고 천천히 이동하면서 구경하는 놀이기구가 있는데, 에버랜드가 아닌 예전 자연농원 시절에 있던 지구마블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걸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15분에서 20분 정도 천천히 배를 타고 구경하는 어트랙션인데, 시원한 곳에서 구경하면서 쉬기에는 최고의 놀이기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롤러코스터와 자이로 드롭, 자이로 스윙 같은 놀이기구도 있었는데, 부모님은 당연히 싫어하시고 아이들도 안 타겠다고 해서 그냥 패스했습니다. 그렇게 4시간 이상을 놀다가 점심을 먹으러 도착한 곳은 시푸드로 유명한 반다르 자카르타 레스토랑. 내부에 넓은 식사 공간이 있지만 오픈되어 있어 식사는 에어컨이 있는 2층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양한 메뉴가 있어 개별 메뉴를 주문해서 먹어도 되고, 수조에 있는 라이브 해산물을 고른 후 원하는 방식으로 요리 후 먹어도 됩니다. 개별 메뉴의 경우에는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는 편이라 괜찮은데, 수조에 있는 라이브 해산물의 경우 관광지 물가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사악한 편이네요. 크레이피쉬의 경우 1kg에 20만원이 넘어가고, 알리망호와 같은 게도 크기에 따라 1kg에 6에서 10만원 정도 하네요. 킹크랩은 1kg에 40만원 정도. 그래서 이런 곳에 방문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런 해산물을 드시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저런 개별 메뉴를 여러 개 시키고, 라이브 시푸드는 크기가 괜찮은 2kg 정도 하는 레드 스냅퍼를 칠리 소스를 베이스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남아에서 시푸드를 드실 때는 상시 판매하는 개별 메뉴를 시키는 게 가장 좋고, 라이브 시푸드를 먹고 싶을 때는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산물보다 동남아에서 많이 나오는 대표적인 생선을 요리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스네퍼와 바리과 생선이 있겠네요. 위 2가지 생선은 회로 드시는 것도 좋은데, 일반적으로 회 손질을 잘하는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아 구이나 찜으로 먹으면 가성비도 챙기면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구매했던 2kg 크기의 레드 스냅퍼도 가격이 4만원 정도니 다른 해산물에 비해서는 많이 저렴한 편이죠. 한국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 생선이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꼭 라이브 시푸드를 먹어야만 하는 곳은 아니니 개별 메뉴만 시켜도 무방합니다. 라이브 시푸드를 포함해서 총 8가지 메뉴와 음료를 더해 하나로 약 11만원 정도가 나와서 맛과 분위기, 가성비까지 좋은 식당이라 안졸 유원지에서 식사를 한다면 한 번쯤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여러가지 시푸드 요리를 먹었던 반다르 자카르타. 다음에도 안졸 유원지로 온다면 다시 방문해서 먹고 싶은 곳이에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 근처 해변을 산책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식당 맞은편에 뿌뜨리 두용 안졸이라는 리조트가 보이네요. 안졸 유원지에서 이틀 이상을 보낸다면
저 리조트에서 1박 정도는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다음날 방문하는 청계의 섬 투어 예약을 위해 로컬 여행사에 들린 후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방문한 로컬 여행사는 이곳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청계의 섬 데이 투어를 위해 출발 전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 여행사나 여행 플랫폼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마땅히 원하는 상품이 없어서 전날 급하게 로컬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 국제 송금을 통해 온라인 송금을 하면 예약 확정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운 걸 안 좋아하기도 하고 안쫄 유원지에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조금만 돌아오면 현지 여행사를 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여행사에 연락 후 직접 방문을 해서 결제를 하고 티켓을 받았습니다. 전에 알아봤던 데이 투어 가격과 비교해보니 확실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는 게 유리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했던 건 가격보다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청계의 섬의 경우에는 특징이 명확한데 자카르타에서 멀어질수록 바다도 더 깨끗하고 다양한 생물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데이 투어로 방문하려고 계획했던 곳이 세파섬이나 푸트리섬이었어요. 세파섬의 경우에는 다이빙 포인트로 유명할 만큼 바다 생태계가 좋은 곳이고 푸트리섬의 경우에는 해저 터널을 비롯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액티비티가 있거든요. 근데 여행 기간에 푸트리섬의 경우 해저 터널을 공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세파섬과 푸트리섬 모두 직항 배편의 운항이 불안정하다는 소식도 들었거든요. 세파섬과 푸트리섬 모두 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 중 하나라 스피드보트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편도로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데 직항이 아닌 여러 섬을 들리는 코스로 운항하는 배를 탑승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편도 이동 시간이 3-4시간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라 데이 투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대부분의 섬에 리조트가 있어 1박 이상을 하는 경우라면 선택권이 많아지는데 데이 투어를 결정한 상황에서는 모험을 할 수가 없어 차선책으로 중간에 위치한 프라무카 섬 데이 투어를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당 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곳이 로컬 여행사밖에 없었고 그렇게 로컬 여행사를 통해 데이 투어를 예약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즐거운 데이 투어였는데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 투어의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유일한 한국 여행사인 시작 투어나 클룩의 청계의 섬 데이 투어 상품을 통해 예약을 하는데 가격도 높고 선택권도 많지 않아 다양한 상품을 보고 싶으시다면 저처럼 현지 여행사를 통해 예약하셔야 합니다. 현지 데이 투어 상품의 경우 플라우 세리브라는 인도네시아 청계의 섬 투어 웹사이트를 통해 편하게 예약하실 수 있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와치앱을 통해 편하게 업체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플라우는 인도네시아어로 섬, 세리브는 천이라는 뜻입니다. 와치앱을 통해 예약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거나 저처럼 방문 후 결제를 하면 예약이 확정되고 티켓을 전달받습니다. 티켓을 받고 숙소로 돌아온 후에는 인근 쇼핑몰에서 식사 후 다음날 일정을 위해 조금 일찍 잠자리에 들었네요. 안쫄 유원지에서 보낸 여행 3일차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청계의 섬 중 하나인 프라무카 섬 데이 투어 영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짧은 응원의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